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드디어 8월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나를 못 견뎌 하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40여 권이 넘는 책을 쓴 세계적인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제는 Learning to Love Yourself로 1982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자존감을 높여라,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생각보다 드물죠. 게이 핸드릭스는 이 책에서 심리 상담가로서 수십 년간 만나온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자라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바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들.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잊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1장 게이 핸드릭스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어느 가을날 나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 즉 나 자신을 사랑한 뚜렷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 순간이 이 책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기에 그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근처의 그린 마운틴 팔스 오두막에서 2주를 혼자 보냈다. 명상, 장거리 하이킹, 자아 성찰 등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긋한 여유를 즐기며 내 인생을 돌아봤다. 당시 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교수로서 경력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지난 몇 년간 지내던 고향인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는 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친구, 가족, 가까운 여성, 친구,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던 인생을 모두 뒤로 남긴 채 새로운 장소에 오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콜로라도에서 2주를 지내면서 그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평화를 못 느낀다는 것이었다. 혼자 지냈던 2주 동안 고통, 외로움, 그리고 공포가 수차례 되풀이되었으며 또 가끔은 찰나의 기쁨이 찾아와 낮과 밤을 비추어 주고는 했다. 당시 나는 일적으로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수년간 찾고 있었다. 나 자신,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과정을 알고 싶었다.
이 질문은 나를 상담 심리학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백 회의 강연에 참여하고 또 수천 권의 책과 학술지를 읽었다. 수십 명의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현인들을 찾아 만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었다. 아는 이론과 지식은 많아졌지만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심장을 울리지는 못했다. 더욱이나 당시 나는 상담치료 수련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일을 새로 시작하는 때라 해답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했었다. 일주일 후면 대학원의 첫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서야 했다. 비록 화수분 같은 이론과 지식이 있었지만 내 분야에서 쌓은 지식을 단순히 내뱉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만 가르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은 내가 느긋하게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찾아왔다. 불현듯 부처는 깨달음을 얻고자 나무 밑에 앉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마침내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는 여태 나를 제외한 외부로부터만 답을 찾은 것이었다. 내가 가진 질문을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해왔던 것이다. 갑자기 태풍 직전의 공기처럼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짜릿함마저 느껴졌다. 나의 경험을 믿고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너무 새로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시도해 보았다. 내 마음속에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듬었다.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났다.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누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몇 초 뒤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떤 지식의 형태가 아닌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몸 전체를 감싸는 전기처럼 황홀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에너지의 충격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휘청거렸다. 몸에 이로운 에너지를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굉음을 내며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감정의 차이가 있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에너지가 내 몸에서 춤을 추듯 그냥 흐르게 두자 황홀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긴장을 하거나 흐르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는 몸을 멈추었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1시간가량 고요한 숲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춤을 추고 스트레칭을 하니 나는 몸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요동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고 에너지가 잦아든 후 내가 던진 질문들이 해결되었음을 깨달았다. 기쁨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해답에 대한 개념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몸으로는 즐거움과 충만함을 느꼈다. 에너지가 마치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해답을 새겨놓은 것 같았다. 나는 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몇 분간 곱씹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더 탐구하고자 할 때 긴장을 풀고 몸 안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면 해답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깨우침이었고 나는 이 깨달음으로 한껏 충만해진 것을 느꼈다. 먼저 내 안에서 반복됐던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해답은 아주 간단했다. 몸 안의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개념화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식을 예민하게 유지해 감정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감정들을 강렬하게 느끼고 감정들을 느끼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 이 해답에 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나는 정신으로 그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알아내고자 했는데 깨닫고 보니 감정을 다루는 것은 정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나는 정신수양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감정들은 그대로 느껴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해답은 정신을 넘어선 그 무언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평소 생각하던 방식과는 너무 달랐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방법을 계속 쫓아보았다. 평소처럼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거기에 서서 감정들이 나를 휩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외로움, 공포, 갈망이 나를 점령했다. 나는 항상 착하게 웃는 얼굴로 억눌려 왔던 모든 분노를 초대해 보았다. 이내 괴로움과 슬픔의 파도가 가슴에서부터 차올라 내 몸 가득히 퍼졌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무엇이든 그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아마 그 나무 아래에서 반시간 정도 서서 나에게 찾아온 감정의 파도와 춤을 추었던 것 같다. 내 몸 안에 감정과 갈등이 쏟아졌고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나의 몸과 마음 전체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 느껴졌다. 깨달음의 정체를 알고 나자 빛은 이내 흥분으로 변해 몰려왔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해답과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정체에 대해 품었던 의문이 해결되었다. 나는 저항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현실을 거부해 왔었다.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느끼기를 거부했다. 두려움 같은 감정이 생길 때면 긴장을 했고 두려운 감정을 밀어내려고 애썼다. 마치 내 인생 전반의 자리에 있던 감정, 사랑, 에너지, 그리고 잠재력 등 모든 것에 저항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저항을 멈추자 나는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음을 열고 보니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었다. 사랑받지 못했던 내 일부가 나의 사랑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저항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자 나는 나 자신과 완전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유였고 살아있었던 것이다. 흐르는 물살에 그대로 몸을 맡겼다. 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식적인 평화를 느낀 순간이라고 믿는다.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것이다. 네, 여러분. 게이 핸드릭 교수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대로 이제 깨달았던 그 순간에 대한 묘사를 제 1장 챕터 1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화려한 미사역으로 위로를 건네는 책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유독 엄격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 같다면 이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게이 핸드릭스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